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이셨던 차두리님, 네, 현재 여성분들과 진실 공방에 좀 놓여 있어서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이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차두리님은 1980년 7월 25일에 태어나셨어요. 네, 원숭이띠이시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일간이죠. 네, 일간. 일간은 기토인 음의 토로 네,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는 격을 잡기는 좀 어려워요. 천간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격을 잡으려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는 파격이다. 파격이라고 해서 성공의 유무랑은 상관없어요. 네. 예전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현대 시대에는 파격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 완벽한 상관생재하는 사주이죠. 그래서 이 천간에 떠있는 이 편재라는 글자가 굉장히 강해요. 편재라는 것은 앞부분이니까 아버지를 뜻하죠. 물론 남자에게는 여자를 뜻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의 역할. 이 월간이라는 자리가 또 이제 부친의 자리죠. 그래서 실제로 부친이 굉장히 강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 차범근 전 축구 선수, 감독님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여름에 태어난 기토에게는 수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조열한 토가 될 수 있는데 이 개수가 옴으로써 이 비옥한 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화기를 시켜주죠. 이 용신이 바로 위에 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시간의 글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용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기토와 한여름의 기토에게는 이 수라는 것이 굉장히 단비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차두리님이 여자 관련된 지금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실제 배우자분과 아직 이혼을 안 한 상태였죠. 근데 실제 배우자는 이 기해일주의 해수가 안방에 있는 분이시죠. 제 안방에 있는 분이면 당연히 결혼한 배우자. 근데 이분과의 이혼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과의 궁합도 중요하고 앞에 운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이혼하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 해수 안에 간목이라는 존재, 바로 이 기토하고 암합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혼이 잘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 정제로서 안방에 있기 때문에 안방에 누구든 괜찮은 배우자를 잘 놔두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배우자 역할도 잘하는 사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복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배우자 덕은 있는 사주이다. 이 연애하고 결혼은 사주에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결혼 운은 굉장히 좋은 사주이고 아내분도 재물에 대한 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주가 그러면 합의가 됐든 안 됐든 배우자와 합의가 됐든 안 됐든 물론 됐다고는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데 밖에서 연애를 하는 것은 배우자와 오케이를 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밖에 여자분이 A라는 분과 B라는 분 두 분이나 있어서 지금 고소 고발이 나온 건데 이 사주는 일단 앞에 글자만 봤을 때 인성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자, 무인성이고 무관성 사주예요. 완벽한 상관생재예요. 자, 무인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양심적, 전통적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시겠죠. 양심도 있으실 거고 전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글자 내에 있어서 아는 사람과
그냥 사회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관성은 책임과 참을성을 뜻해요. 네. 물론 뭐 단체 생활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뜻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 앞에 글자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주는 뭔가 살아가면서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또 이 결혼의 자리에 배우자가 괜찮은 모양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두지 않는 사주는 또 아니에요. 원래 무관성이나 무인성 사주들은 결혼과는 좀 거리가 먼 사주예요. 자신의 특출난 기술을 발현해서 자유롭게 돈을 벌고 사는 형태가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자유롭고 순수하고 열정도 많고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다정하고 엄청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특히 이성관계에서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사주 구조를 재성혼잡이라고 하죠. 재성혼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밖에 여자를 둘 수도 있고 이제 아내도 여자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배우자죠. 바깥에는 이제 애인인데 재성혼잡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자유롭게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뭐 운기를 좀 보면 지금이 겁재대운에 자 얼마 전에 대운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갑진년이 들어왔죠. 제가 갑진년에 들어왔는데 자 정관과 겁재예요. 이 정관은 상관이 견관시키죠. 당연히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났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운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2024년에 이전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건데 이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은 이 상관이 견관을 했던 이 갑진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2026년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내가 좀 심각하게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떴다는 것은 무인성인 분이 인성이 뜨면 되게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뭔가에 좀 반성하는 부분도 계실 것 같고 복잡한 이런 관계들이 좀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2027년도 마찬가지고 이혼의 가능성을 보자면 2025년에 이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뭐 궁합이나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운으로 인해서 수기운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는 것은 배우자의 역할이 있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혼의 가능성은 2025년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단순히 한 사람의 사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2025년 이 시기를 넘긴다면 좀 더 굉장히 오래 또 이혼하지 않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문제는 어쨌든 몇 년에 걸친 것이 올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경관되는 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축구선수 차두리님의 사주와 운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